차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혼자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대화 1대1로 대화하는데 뭐 차 안에 소수로 이렇게 뭐 몇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한 이유는 저희가 직장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 안에서 동료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출장을 가는데 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뻘쭘한데. 2시간, 기본 2시간이에요. 서울만 운전을 하고 와도 2시간인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울산이나 부산 아니면 저기 창원 뭐 통영 그 다음에 광양 그리고 광주 뭐 멀리는 뭐 또 뭐가 있나요? 광양 옆에 또 뭐 하나 있는데 어쨌든 공단이 있는 곳들 해안가 쪽에 공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접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뭐 물건 만들었으면 수출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배에 실어서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안가 쪽에 접안 시설이 있는 해안가 쪽에 또 조선업체는 당연히 도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곳이니까 도쿠가 있어야죠. 배를 만드는 도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업도 해안가 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울산도 보면 현대중공업 거기가 아마 주전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아름다운 해안가인데 제가 낚시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뭐 우리 그 랩선배랑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낚시를 했던 포인트 주전동이 이제 보면 현대중공업의 북단이에요. 북단 거기서부터 현대중공업이 시작돼서 쭉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동구랑 북구랑 울산 북구랑 제가 살고 있는 북구랑 동구 거의 경계가 되는 해안선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서 쭉 정자 쪽에서 쭉 내려오면 해안선 따라 딱 내려오면 뭐 판지 쭉 지나서 작은 동네들 쫙 지나가지고 거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가 동구에 동구 이제 동구 주전동은 동구고 동구 그쪽에서부터 이제 현대중공업이 시작되고 쭉 내려가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고 뭐 북구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남구에는 또 석유화학 공단이 있고 그래서 울산은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울산은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아마 부유할 겁니다. 가장 부유할 거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울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의 그 평균 연봉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옛날에 통계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지 않았겠죠. 물론 이제 한동안 조선업이 좀 힘들면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좀 힘들면서 저기 거제 쪽에 가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미파기 검사 규제 방산 투과 검사 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선 3사 대한민국 조선 3사에 출장 많이 갔어요. 거제도에 이제 삼성중공업 있고요.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두 개가 거제도에 있어요. 거제도에 있고 거제도 바닷가니까 도쿠가 거기 만들기가 좋잖아요. 섬이니까. 그리고 이제 울산에 현대중공업 해가지고 조선 3사죠. 그러니까 뭐 아마 세계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세계 조선시장 거의 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좀 이렇게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선박들은 중국에서 거의 다 가져갔죠. 중국에서 이제 싸게 파니까 다 가져갔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고부가가치가 되는 선박 그래서 뭐 아마 LNG선 같은 거 LNG를 이제 배달하는 LNG선이나 그리고 저기 시추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고정 가서 이제 서서 이제 아래쪽에 뭐 이렇게 파이프 받고 석유나 가스 이런 거를 시추하는 시추선 그걸 뭐라고 이제 용어로 뭐 네 글자로 뭐 부르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S로 시작하는 뭐뭐뭐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조선업의 그 메인 우리나라 조선업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최근에 뭐 카타르인가요? 카타르에서 뭐 LNG선 100척인가? LNG선 100척을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가 다 같이 수출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조선업이 되게 힘들었는데 몇 년 동안은 이제 물량이 확보가 된 거죠. 그 배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에서는 어쨌든 간에 딱 뭐 동향을 보고 한 방에 시청한 거죠. 한 방에 시청을 했고 뭐 중국하고 뭐 어디 아마 중국 한국 양쪽의 조선사들을 이제 컨택하다가 이게 뭐
LNG선은 중국 거 못 사겠구나, 기술력이 떨어지는구나, 품질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골고루 나눠 가지는 형태로 해서 뭐 계약이 되지 않았나, 저는 뉴스를 통해서 그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된 또 이게 제가 규제를 했던 그 비파계 검사 업체들, 거기에 보면 이제 용역을 받아서 비파계 검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사 투과 검사도 있고, 뭐 초음파 검사, 뭐 PT, 뭐 UT가 초음파 검사고, PT가 그 침투 검사인가요? 침투 검사하고 MT, 그러니까 침투 검사는 이렇게 액체 같은 거 발라서 액체 이렇게 색깔 변화 가지고 뭐 이렇게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PT고, 페넨트레이션 FE예요. PT고, 그 다음에 UT는 울트라소닉이 UT고, 그 다음에 MT에서 마그네틱 쓰는 게 좀 있어요. 그 자성으로 철가루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주로 좀 두꺼운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거는 두 가지가 메인이죠. 하나가 RT, 그러니까 방사선 투과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 이제 방사선이 이제 뭐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뭐 그 사진 유명하잖아요. 손바닥 이렇게 찍은 뼈 사진. 그 엑스레이 최초 이제 딱 발견한 렌트겐인가요? 렌트겐이 찍은 사진인지, 뭐 렌트겐이 찍었는지 하여튼 그 당시 하여튼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이죠. X선이라는 걸 처음 이제 발견할 때 1800년대 후반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사진 이후로부터 이제 이 방사선은 인류와 함께 같이 그 공존을 했습니다. 공존했고,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제 방사선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핵연료를 이제 연소시키다 보면 거기 이제 핵 연료의 핵 분열성 물질이 우라늄 235 이런 것들이 핵 분열을 해가지고 부수로 나오는, 그러니까 핵 분열 생성물 시어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놈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놈들이 이제 방광계 긴 놈도 있고 뭐 짧은 놈도 있지만, 긴 놈들은 뭐 되게 오랫동안 분解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 뭐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게 이제 원자력계 항상 화두였고,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파이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재처리를 해서 뭐 분리를 좀 한 다음에 활용할 건 활용하고,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할 건 활용을 하고, 고속도로의 연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토늄이나 우라늄 238 이런 것들은 빼가지고,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또 그런 놈들이 또 연료로 쓰입니다. 그 열 중성자를 주로 쓰는 우리 현재 갑경수로, 갑중수로 뭐 이런 쪽에서는 그 핵 분열을 할 때 나오는 높은 에너지의 그 스펙트럼으로 치면 거의 20매부까지 나와요. 에너지가 이게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이게 평균 에너지는 뭐 2매부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20매부까지, 높은 에너지는 20매부까지 나오는 그 중성자를 다 슬로잉 다운, 감속을 해서 열 중성자 뭐 0.0253 일렉트론 볼트, 뭐 3300m/s 속도로 떨어뜨리면 이게 잘 그 핵분열 그 반응 단면적이, 그러니까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 단면적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핵분열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다 감속을 시키거든요, 중성자의 속도를. 그게 이제 원자로 물리예요. 원자로 물리인 거고, 저도 석사 때는 원자로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방정식이, 제가 되게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적인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방정식이 있구나. 그래서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고, 볼츠만 수송 방정식이죠. 물질의 이제 움직임, 이거를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풀어낸 미적분 방정식인 거고, 하여튼 뭐 그 방정식 가지고 중성자의 거동을 예측을 해요. 중성자가 원자의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에 몇 개가 있다. 요걸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중간에 돌아다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분열을 했을 때 스펙트럼을 가진 최고 에너지 뭐 최대 20매브까지 나오는 그 중성자들이 이렇게 감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수로 냉각수가 있으니까요. 그 냉각수가 이제 감속제 역할을 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서 서머얼 뉴트론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속제이고, 물이나 이제 중수 이런 것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경수로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통상 H2O라고 부르는 물 가지고 감속을 하는 거고, 중수로는 그러니까 D2O라고 부르니까 중수소, 수소 무게 2배가 되는 중수소라고. 수소는 원자핵이 H 원자핵이 하나고, 중수소는 H 원자핵이 2개예요. 삼중수소는 H 원자핵이 3개. 이렇게 해서 삼중수소는 방사동위원소고요. 12.3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에너지는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퓨어 베타를 방출하는 그 방사동위원소고, 삼중수소는 이 우주선에서도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주에서 방사선 날라오거든요. 방사선은 그냥 도초에 널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각에도 지각 방사선 나오고요. 하늘에서 우주 방사선 내려와서, 그래서 승무원들도 피폭 관리를 합니다. 승무원들도 생활방사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연간 6mSv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높이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방사 선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는 노선마다 그 비행기 왕복으로 갔다 오면, 파리에 갔다 오면, 뉴욕에 갔다 오면 피폭받는 선량이 얼마다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들 다 있고요. 항공 노선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승무원들도 그런 잘 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연간 비행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고, 그거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승무원들의 피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생활방사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그쪽 국토부 고시로 피폭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땅에도 지금 우리 땅에는 우라늄, 토륨 함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광석이 있죠. 우라늄 광석, 토륨 광석이 있기 때문에 자연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걔들은 방사선 나옵니다. 걔들 우라늄, 토륨은 방사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라늄 232, 그러니까 이제 토륨은 대부분 토륨 232번인가? 242번? 아니지. 우라늄 235니까 토륨 232네요. 232. 헷갈리는데 지금 갑자기 운전 중에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좀 빛이 좀 올라오네요. 제 얼굴이 보이네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20분이 또 넘어가네요.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요. 막 지나가고, 주제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또 끊어야겠어요. 지금 우라늄, 토륨 232 얘기하다 일단 끝났고요. 여기서 일단 영상 멈추겠습니다. 지금 벌써 20몇 분이에요.